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자, 월요일이니까요.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뉴욕장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날 시장은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9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는 0% 상승,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1.8% 상승, 각각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 발표되게 될 9월 PCE에 대한 전망치 역시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 목표치,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거의 이제 근접한 사실상 목표를 성취한 수준의 물가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날 CPI가 예상을 웃돌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살짝 키웠었는데 그 우려감을 희석시키는 재료로 작용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날 시장에 보시면 다우지수가 1%의 상승으로 가장 탄력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량주들의 주가가 괜찮았다라는 건데 그 주가를 촉발했던 것은 바로 실적발 랠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JP모건, 웰스파고 실망 요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 EPS죠. 이익의 수준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는 결과였고요. 이 금융주의 실적 강세는 향후 경제 전망과 연결되는 재료이기도 한 만큼 이날 투심을 살려주는 소식이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실망감 8.8% 급락했던 반면에 우버의 경우에는 11% 가까운 급등이었죠.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TSMC는 호실적 효과가 이어지면서 이날도 2.7%의 강세였습니다.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핏의 버크셔가 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축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금융주 랠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많은 기대를 참 모았던 이벤트인데 이후에 주가 반응은 참 싸늘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JP모건의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이벤트 이후에 발간한 클라이언트 노트에 제목이 저거였습니다. 디테일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비평이 있는데요. FSD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사항, 시장 출시를 위한 전략, 그리고 살짝 티징을 했던 xAI와의 협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벤트가 지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하드웨어와 센서 기술의 역량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가 했던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처음에 FSD의 완전한 상용화 시기를 2026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한번 바꿨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과장되게 하는 편이다.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하는 편이다. 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2027년 전후로 정정하겠다라고 한번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임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댄 아이브스,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부족했던 건 맞지만 이 정도의 혹평이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사이버 캡이 구동되는 모습, 그리고 사람과 전형 내내 상호작용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모습을 통해서 기술적인 진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load up on weakness, 지금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노이즈가 많이 있을 때 오히려 주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목표가를 $300, 26% 정도의 업사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워낙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아주 익히 여러분께서 잘 아실 만한 인물들인데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는 월가의 투자 의견 변동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수가 4개,
보유가 5개, 그리고 매도가 하나로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노이즈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보유 수준을 오히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그럼 8%나 급락을 했는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지난 금요일에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9%의 급등세, 로봇단에서는 스맥과 현대무벡스 등의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들의 시세가 오늘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만약에 보유자라면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 뉴스들 좀 짚어볼 텐데요. 러시아가 우크라 곡물 수출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해바라기 씨유, 밀 선물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이슈와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들로는 한일 사료 그리고 미래 생명자원 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는 지금 한강 신드롬에 앓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한강의 소설책들이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라는 뉴스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데요. 금요일에는 예스24, 한세24 홀딩스 등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달렸는가 하면 이렇게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죠. 과연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 밖에도 두 가지 뉴스, 스페이스 X죠.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이 되겠는데요. 화성 우주선 스타쉽 5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세트랙 I, AP 위성, 컨택 등의 종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만약 위고비에 한국 상륙이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펩트론의 주가가 지난 한 주간 46%나 급등했던 바가 있었죠. 이 펩트론을 포함해서 그 밖에 관련주들의 시세 오늘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글로벌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 미장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어느 쪽에 반영하느냐, 2600선을 또 한번 회복하느냐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그 기대감 자체는 지수에 대해서 크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종목 장세에서 좀 답을 찾아봐야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 같은 분위기가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막판의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주말을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6천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선물 시장에는 이틀째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결국은 거래소 현물 쪽으로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중심엔 여전히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막판에 반락하긴 했지만 낙폭 자체는 깊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금통위의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피봇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 반영하는 섹터들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섹터. 이날도 유한양행, 알테오젠의 신고가 돋보이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안에서의 바이오 대장주들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고요. 이날 리가켄바이오 제2의 유망주가 또 탄생할 것인가. 그 금요일 오전 당잠사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 그중 하나의 후보지였던 ABL 바이오가 이날 신고가 15%의 급등 랠리 보여줬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여전히 시장은 호재에 환호하고 있고요. 동아 ST 역시 8%의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이날 막판에 흔들리긴 했지만 장중 내내 좀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데 영향을 줬던 건 HLB. 지금 FDA 승인과 관련해서 6개월 더 미뤄졌습니다. 이런 지연과 관련된 실망 매물 쏟아지며 HLB는 11% 관련주 급락 나왔습니다. 로보택시가 이날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11시부터도 그리고 오전부터도 큰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고요. 종목들의 희비 교차를 보시면 자율주행 안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9%의 상승, 그리고 오히려 옵티머스 쪽으로의 움직임, 또 아마존의 물류창고 확대 소식과 함께 여기에 로봇 투입된다는 소식에 더 반응했던 로봇주들, 그 안에서 휴림 로봇이 4% 올랐습니다. 다른 쪽은 좀 약했네요. 그리고 출판사 관련해서는 테마단에서 가장 강력했었고요. 예스24 상한가, 한세S24 홀딩스 시간에서도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출판 테마 한강의 기적 이어질지 여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주 정리하면서 미중 간의 희비 교차에 여전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반응하면서 미장 주간 단위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오히려 지난달 24일부터 발표됐던 중국의 추가 부양책 이후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중국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회의론이 불거지며 항생, 상해 주간 단위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실릴까? 그래도 다행히 선방이네요. 주간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정리해보면 이러하고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소화했던 것이 지난 한 주 동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엇갈린 반도체는 여전히 키워드고요. 주간 단위로 삼성전자 1조 5천억 원 매도, 한 달 동안에 10조 원 매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간 단위로 3천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런 엇갈린 반도체 움직임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지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가 핵심이 되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 정에서는 소매 판매, 빅테크의 실적 중요하겠습니다. 중국 쪽으로는 3차 부양책이 우리 쉬는 동안에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CPI 쪽으로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거두기엔 약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같은 이슈들 반응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부양책 어떻게 발표됐는지 잠깐 짚고 가죠. 1차는 인민은행 쪽에서 지급준비율 50bp 인하였고요. 10월 8일에 발개위 쪽에서 2천억 원 위안 조기에 투입할 거야. 유동성 추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 동안 재정부 쪽에서 기자회견을 토요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을 시원하게 씻겨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 맞추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전체 규모나 시기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특별국채 발행할 거야. 그중에 2조 3천억 원에서 한 2조 7천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 부양을 하는데 발표 넣을 거다라는 내용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은 결국은 24일에 전인대에서 발표하겠구나. 시장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지방정부 쪽으로만 이야기가 나와서 블룸버그 쪽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인대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여전히 ING로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요.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수출입 지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와 함께 전인대 쪽에서의 총 발표 내용들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관련 종목들은 이미 앞서 중국 증시 주간 단위로 보신 것처럼 관련주들도 대체로 주간으로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다시 살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실망 매물 소화할지 여부 잠시 후 체크해 볼게요. 방산주를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대북 리스크 주말 동안에 갑작스럽게 불거졌습니다. 그 무인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 쪽 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참변 날 거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태세에 들어갔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포격을 지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 CCTV 쪽에서도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경계 심리는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까지 봤을 때요. 중동 확전 우려로 이 방산 3사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죠. 패시브 자금 유입될 거야라는 기대감 속에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10월, 11월 모멘텀까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TD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만 소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신고가 랠리에 한 차례 더 힘을 보태줄지 아니면 소형 방산주 쪽으로 시세가 모아질지 여부 체크해 봐야겠고요. 항상 무인기 관련해서 이런 공격 태세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었던 드론 관련 종목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방산 전시회가 오늘부터 16일까지 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쪽에 수주 모멘텀을 강조시킬 만한 뉴스가 나올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IPO에 줄 서는 오일머니. 이와 관련해서 시간의 등락이 있었던 관련 종목들을 모아보겠습니다. 현대차 27일 인도 증시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주 매출은 없습니다. 신주 매출 관련해서는 발행이 없고요. 구주 매출 방식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100% 지분 중에 14% 정도 외국 쪽으로 이제 파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5일부터 17일 IPO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의 규모만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인도 증시 사상 최고의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가 많이 몰렸어요. 주말 사이 나온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유럽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아문디 포함해서 아부다비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청, 세계적인 큰손들이 다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상단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도 이렇게 최상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부품주가 더 뜨겁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화신만 정규장에서 움직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화신 7% 가깝게 상승, HL만도 서현이와 SL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도 인도 증시 상장 결정되고 나서도 부품주나 현대차나 크게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선반영으로 봐야 할지 움직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로 나온 이 내용은 점검 한번 해보시죠. 미쓰비시 엔진 이제 봤던 현대차 그룹이 지금 역수출해서 미쓰비시 쪽으로 전동화 부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이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쪽에서 납품 결정이 됐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들 움직일 때 현대모비스는 하락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또다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는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보조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화재 이슈가 있고 나서 연말까지 우리 보조금 늘릴까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한다고 하고요. 이번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심을 개선시킬지 여부는 봐야겠고요. 테슬라의 이슈 이후에 오히려 금요일장에 다 밀렸었거든요. 개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항 NCA 양극재 전용 공장에서 첫 출하 6개월 앞당겼습니다. 수요 많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현대차 개별 뉴스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지금 손잡고 있는데 최대 용량의 LFP 우리 생산할 거야 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LFP 관련 종목들 힘받을 수 있을지 지난주엔 4680이 주인공이었었잖아요. 움직임 수급의 이동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새벽에 도요타 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어요. 6월 달에 한 차례 힌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공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가 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움직임까지 체크해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브리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